유쾌하고 즐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안주혜입니다. 폭염이 지나간 지난주에도 금, 토, 일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제법 하늘도둑 높아지고 선선한 초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는 어떤 결과에 집중할지 지금부터 다양한 경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지난주는 9월에 시작을 알린 첫 번째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초 경마답지 않게 중고 배당 이상이 쏟아져 나왔었죠. 9월의 1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월초 경마다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초에 좀 출전 수가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많아지면서 경마가 좀 어렵게 흘러갔는데 최근 추세는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월초에도 많은 마필이 나오는 주도 많고요. 또 특히 이 9월은 추석 휴장이 한 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주부터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최근에 이 서울이나 부경의 흐름 자체가 좀 비인기 마필들이 선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고배당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지난주는 더 큰 배당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경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고배당이 터져도 좀 잡을 수 있는 고배당이 있고 잡기 힘든 고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터지는 좀 배당들은 좀 잡아내기가 좀 힘든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변화가 이 서울의 레이스 흐름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북양 같은 경우는 하이페이스 레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자리를 잡으면 4코너까지 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오다가 직선에서 이제 한발 싸움을 많이 펼쳤는데 최근 서울 레이스 흐름을 보면 좀 북영하고 많이 비슷해지면서 네. 좀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추임마한테 또 기회가 와요. 페이스가 좀 빨라지면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쓰니까 바닥권에 있는 추임 마필들이 종종 입상을 합니다. 예전 그렇군요. 같으면 줄서기로 이렇게 앞선이 페이스 한 배를 하고 4코너까지 오면 추임마가 날카롭게 날라와도 못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레이스 림이 좀 빨라지면서 추임 마필들이 좀 약간 어부지리성 입상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4두에 기승을 했는데 우승 3회, 2착 3회, 3위 2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역시 뭐 능력 기수답게 좋은 성적을 냈고요. 또 이태리에서 온 벨리 기수 지난주에 3번 기승을 했는데 3위를 한 번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용병이 오면 처음에 좋은 말을 거의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벨리 기수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페로비치 기수한테 벨리 기수한테 좀 조언을 해줘라 이러니까 페로비치가 벨리 그 조언을 조교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벨리 기수도 그러니까 용병들이 오면 외국에도 이제 그 조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만들어 놓은 마필을 기수가 와서 기승하는 스타일인데 우리나라는 좀 기승할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점이 좀 이 서양과 우리나라의 그 차이점인데 이제 페로비치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조교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타는데 벨리 기수도 페로비치처럼 또 그러한 노력을 할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뭐 흐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2016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아무래도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출전 두수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가오는 9월의 2주차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요? 어떠한 특징들이 보여질까요? 네. 지금 금주에 아마 그 시행체인 마사회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 마사회 설립 이후로 가장 큰 이벤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전 127이라는 뭐 전광판뿐만 아니라 그 공원 내 그 주로 내 공원도 이제 위니랜드라고 테마파크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10억 원짜리 그러니까 코리아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금이 10억입니다. 예. 그다음 코리아 스프린트도 뭐 최고의 대회인 대통령 배와 맞먹는 7억 원의 야. 상금이 걸려 있는데 그 두 개 경주를
이번 주 일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토요일은 또 외국 시행체들과의 교류 특별 경주들이 많습니다. 홍콩,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특별 경주가 있고요. 또 네. 마카오하고도 뭐 특별 경주급은 아니지만 좀 교류 경주가 타이틀 경주로 펼쳐지고요. 그리고 지금 출전 등록 현황을 봤을 때 추석 휴장이거든요. 이번 주 하면 이제 다음 주 쉬기 때문에 그렇죠. 출전 두수가 거의 풀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자체도 좀 고배당 흐름인데 지금 출전 두수 자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금주에도 좀 큰 배당들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마사회는 좀 긴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경마 팬분들께는 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국제 초청 경주 주간으로 지정된 9월의 2주차는 대한민국 경마 역사상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또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특별 경주도 3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 기수 챔피언십부터 다양한 이벤트가 포진되어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데이 포커스 9월의 1주차 주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 주간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경마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 4일 일요일 10경주 우승마인 천마입니다. 이 천마 선정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천마는 이번 경주 비인기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착을 했던 브리그 또한 비인기마다 보니까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이제 복승식 배당만 370배 예. 정도가 나오는 좀 고배당이 터진 그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천마가 이제 골절로 휴양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봄에 이제 그 휴양 이전 직전 경주에 정말로 좋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천마가 좀 1군에서 A급으로 컸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었는데 그 경주 이후에 골절이 나가지고 장기 휴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동안 4번의 경주를 보면은 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복귀 후 5번째 레이스에서 아주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여유승을 했습니다. 근데 휴양 이전에 워낙에 센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또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은 또 맞출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랬군요. 또 이창마 브리그도 매니피자마거든요. 근데 네. 좀 경마장에 약간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매니피자마들은 좀 2000m에서는 약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 브리그는 최근에 뛰는 경주 내용이나 훈련 상태를 보면 좀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역시 매니피자마다 보니까 2000m 레이스, 장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좀 그 인기도에서 처진 그러한 마필인데 역시 페로비치가 제대로 능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했고요. 일단 천마는 이번 경주에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었고 휴양 이전에 좋은 기량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서도 좀 연투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마가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직전까지 이 4번의 경주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단승식이 26.6배, 연승식이 6.9배로 이 비인기마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마가 어떠한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9번 게이트 조제로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천마입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그 인기마로 팔렸던 매직탑이 예. 좀 낙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3세 강마인 광복 70이 선행을 나갔는데 이 낙마한 마필이 옆에 붙자 좀 마필이 약간 기수와 이렇게 좀 싸우면서 고개를 드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천마 이번 경주 우승마인 천마는 뭐 중위권에서 차분히 안배하고 따라가고 또 브리그 또한 외곽 게이트였는데 페로비치가 일찍 자리를 잡으면서 내선에서 차분히 안배를 하고 갔습니다. 자, 원래 이번 경주에 이제 사전 그 종합지 인기도는 직전 경주 선행으로 여유승을 했던 빛의 왕자가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전체적인 배당 흐름이 빛의 왕자는 좀 약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기 1위 역할을 좀 배당판에서 못했습니다. 근데 네. 타는 걸 봐도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전하고는 좀 승부 의지 자체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덜덜하게 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광복 70은 예상대로 뭐 선행 1순을 노려봤으나 아직 어린 마필이고 1등급 승급전이다 보니까 직선에서 좀 걸음이 무뎌지면서 오차게 그쳤고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마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앞말이고 56.5 부중에서 조금 예전에 좀 기량이 좀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탄력은 발휘했지만 사척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언비터블은 직전에 좀 주행 방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분하게 하정훈 기수가 좀 은근히 신인 기수인데 장거리에 잘 탑니다. 그래서 네. 차분하게 안배했으나 역시 좀 라스트 탄력 부족을 보이면서 천마와 그 브리그에게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브리그는 그야말로 페로비치가 뭐 최적 전개를 하면서 4코너에서 스퍼트 시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잘 탔고요. 근데 천마가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면서 라스트에 그러네요. 여유 있게 좀 예.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원래 셌던 마필이 이제 좀 회복된 전력을 보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고배당 터트린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좀 잠수 타는 경향이 상당히 심한데 네. 저는 이 천마는 차기 경주에도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마의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기쁜 경주였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경주는 이 상위권에 랭크된 매직탑의 낙마로 인한 이 주행 중지 처분이 경주 결과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역시 천마가 이러한 또 추임력이 없었으면 우승하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전력을 회복한 천마가 이 다음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부경 경마장으로 갑니다. 부경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 일요일 이경주 우승마저 일류스타입니다. 일류스타 선정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일류스타는 2세 신예입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1000m 선행 나가서 원더월이라는 아주 강마와 선착 다툼을 하면서 네. 목 차이로 이기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죠. 그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뭐 우승은 좀 당연시 하는 그러한 편성이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개를 보면은 이 경험이 많지 않은 이제 갓 이전째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승급전에 거리를 늘려나온 상황이었는데도 편한 선행으로 그냥 1순하면서 우승한 게 아니고요. 나름 그 전개 자체가 좀 어렵게 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발을 써주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근성 또한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2승인데 앞으로 좀 성장 기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일류스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류스타는 직전 데뷔전에서 이 목 차이의 짜릿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자, 과연 5등급 승급전에서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을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번 게이트 송경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일류스타입니다. 뭐 단승식 1.4배 압도적인 충마로 팔렸던 마필이고요. 좀 쉽게 생각해서 뭐 선행 1순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내 측에 1번, 2번 이 마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창욱 기수의 이제 2번만 해피질주에 이어서 외선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개로 뭐 4코너까지 부드럽게 갔다면 뭐 좀 쉬운 전개였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또 외선에서 이 8번마 아리까리와 9번마 레이디 차트드 이 마필들 좀 강한 압박을 좀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리까리는 좀 기복이 상당히 심했던 그러한 마필인데 사토시 기수가 일찍 앞선에 붙인 게 좀 입상에 주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직선에서 이제 외선에 있던 8번, 9번이 6번을 넘어서거든요. 한 네. 반마신 정도 넘어서는데 보통 근성이 없는 그런 마필은 뭐 데뷔전 때 선행 우승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선행을 못 갔고 거리 늘었고 그리고 외선의 압박으로 인해서 뒤로 쳐졌는데 다시 좀 걸음을 뽑아내 주면서 직선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네요. 예, 이렇게 전적이 많은 그런 경험이 많은 경주마 같으면 뭐 이러한 전개 센 말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처음으로 이러한 전개를 펼치는 마필치고는 상당히 잘 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류스타는 앞으로 좀 성장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류스타는 경험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 2경주를 뛴 경주만데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일류스타가 다음 승급전에서도 더욱 성장한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혈통 포커스입니다. 금주에 살펴볼 경주마는 서울 41조 소속의 히비키라는 신의 마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히비키의 혈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히비키는 2세 경매 시장에서 1억 2천만 원 상당히 고가로 네. 낙찰이 된 그런 마필인데 자, 부마는 매니피입니다. 매니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국내 최고의 시수말이고 노던댄서 계열입니다. 뭐 주류 혈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모마는 풀두이어인데 이 마필은 이제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입니다. 뭐 누누이 이게 혈통 설명하다 보면 거의 하나는 뭐 노던댄서 계열이고 하나는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이고 이런 네. 게 거의 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모마의 부마 그러니까 이 히비키의 외조 부마가 디스토티드 유머인데 이 마필이 미국에서 2011년도 리딩 사이어였거든요. 가장 자마들 수숙 상금이 높았던 그런 시스말이고 그리고 2015년도는 리딩 브루드메어 사이어에서 16위입니다. 그러니까 외손자들이 수숙 상금 규모에서 네. 상당히 상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고의 시스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최고의 시스말 매니피에 그 다음에 외조부가 디스토티드 유머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이고 마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상당히 고가로 낙찰이 됐는데 충분히 말값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네. 주행 심사도 뭐 초반에 좀 제어하면서 직선에서 놔줬을 때 그 탄력감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출마 등록을 보니까 이제 홍콩 자키 클럽 트로피 특별 경주에 이제 신청을 해놓는데 저는 뭐 이 데뷔전을 이렇게 큰 경주에 나가도 될 만큼 좀 강한 마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요일까지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월요일 날 갑자기 조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출전 여부는 약간 불투명한데 어쨌든 이 히비키라는 마필은 뭐 내년 3세마 대상 경주에서도 한번 힘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히비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히비키의 특징과 그리고 혈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심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히비키는 지난 7월 15일 1경주로 진행된 주행 심사에서 1분 4초 1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하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히비키의 주행 심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9번 게이트 조성공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히비키입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마필을 좀 강하게 제어하면서 뒤로 좀 일부러 마필을 좀 빼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4코너까지는 뭐 큰 움직임 없이 곱게 갑니다. 이 경주, 이 주행 심사에서 1위를 했던 난초의 고향은 외산마거든요. 미국산 2세마인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왔던 이범아 꿈의 시련은 국내산 마필인데 역시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뭐 거의 대등한 그 경주력을 이 주행 심사에서 이 세 마필이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내선에서 마필을 약간 추진은 아니지만 마필이 살짝 낮았을 때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주법의 완성도가 뭐 2세 신예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나란히 1, 2, 3위를 하는 마필이 난초의 고향, 꿈의 시련, 히비키인데 뭐 난초의 고향도 데뷔전 우승했고 꿈의 시련도 데뷔전 우승을 했거든요. 저는 히비키 이 마필은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 그 마체를 보니까 정말 이건 뛰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1억 2천짜리 고가로 낙찰될 수밖에 없겠다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9번의 히비키는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비키가 제 몸값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히비키는 이 데뷔전을 홍콩 자키클럽 트로피 특별 경주로 치르게 되는데요. 이 데뷔전을 특별 경주로 치를 만큼 이 41조 마방에서도 히비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과연. 그런데 또 어제까지는 상태가 좋았는데 오늘 조교를 쉬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좀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레이스 프리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주는 부경 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경 경주는 금요일 5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9월 9일 금요일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레이팅 38점의 V디바부터 레이팅 48점의 영토대왕까지 총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현재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근에 입상에 성공한 경주마부터 현 등급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까지 다양하게 신청을 했는데요. 자,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자, 그동안 이제 프리뷰 시간에 좀 그 입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좀 이제 능력마 내지는 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 위주로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인기 1, 2, 3위 안에서 좀 팔리는 마필들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최근 이 경마 흐름 자체가 좀 덜 팔리는 비인기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주에는 이 네두를 추천을 드리겠는데 마지막 한두는 좀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세 두는 좀 비인기권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뭐 인기마는 뻔히 나옵니다. 이게 1000m 단거리고요. 최근에 또 그 1000m에서 워낙에 막강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제 영토대왕이라는 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이제 이 영토대왕을 넘어섰던 V디바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마필 다 상당히 세게 보는 그런 마필인데 이 두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희망퀸이라는 마필도 뭐 단거리에서는 좀 기량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드디어 경주에 좀 적응하는 모습으로 보인 오클랜드 특급 상당히 빠른 선행마입니다. 네. 이 마필도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면서 배당판을 좀 주도하는 그러한 마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제 3조 5문식 마방의 팜파스팜이라는 마필입니다. 네.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뭐 앞선이 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전개가 편하게 흘러간다면 좀 늦을 가능성이 많은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오클랜드 특급도 이 선행을 놓친 적이 거의 없는 그런 마필이고 뭐 영토대왕은 그야말로 빠른 마필이고 V디바도 좀 선입걸음은 있지만 약간 선행 유리형 스타일의 마필이고 또 앞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이 지금 앞선을 형성하는 지금 제가 인기마로 이렇게 말씀드린 네 마필이 다 앞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경합 양상을 띈다면 그렇게 뚝심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입이 충분히 한번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익힙니다. 그렇다면 이 팜파스팜이 약간 주행의 안정감은 좀 떨어지지만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팜파스팜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팜파스팜이 데뷔 후 2전 동안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주마지만 이후 8번의 경주를 치르는 동안은 조금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팜파스팜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선정 이유에 대한 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10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팜파스팜입니다. 좀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마필이 약간 그 주행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발주가 좀 잘 나올 때도 있고 되게 안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코너링에서 또 기수하고 좀 싸우는 부분도 좀 노출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1000m다 보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좀 굳히면서 입상을 하는 그런 레이스였고요. 좀 앞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북경돌풍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주도했지만 폭풍신화라는 마필이 워낙에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여유승을 했고요. 기막힌 질주도 뭐 내선에서 최적 선입전개하고 한 발 쓰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외곽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판파스팜입니다. 이 경주에서 사착을 한 또 올라오는 그 유광희 기수 마필이 전설의 시작인데 이 전설의 시작이 지난주에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전설의 시작보다 이 판파스팜의 그 추임력 자체가 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선이 그냥 순조롭게 뛰면서 그냥 굳혀버리면 늦추입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앞선 경합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레이스가 이번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판파스팜의 라스트 역전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판파스팜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경 일요일 교차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에 펼쳐지는 3경주를 살펴볼 건데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국 3등급 16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3경주는 레이팅 51점의 모닝 강자부터 레이팅 65점의 배다리 보배까지 총 1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3등급 16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3경주는 현재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 집전 경주에서 입상과 착순권을 기록한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하는 만큼 예상하기도 어렵고 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3세마로 좀 그 출전 시마다 강한 인기를 끄는 마필이 배다리 보배와 시선포착입니다. 배다리 보배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아주 강축으로 팔렸죠. 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그 2000m 농림부 장관배에서 3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인기를 팔렸는데 좀 3착에 그치는 좀 부진한 성적을 냈고요. 시선포착도 좀 긴 거리에서 약간 그 탄력 부족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거리를 줄여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다리법의 시선포착 이 두 마필이 좀 인기 2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시선포착과 같은 마방 소속인 마추픽추라는 마필도 좀 경마 팬들 사이에 좀 능력마라고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네.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도 나올 때마다 좀 팔립니다. 여기에 이제 강호 드라이브가 1200에서는 상당히 강한 마필인데 과연 이제 1600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이 점도 좀 궁금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인기도는 뭐 배다리보배, 시선포착, 마추픽추 이렇게 세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압도적인 인기도 속에서 이태복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이번에 좀 직전에 입상을 한 마필인데 좀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 네. 약간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을 두고 출전하는데 한 3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토마스 마방의 골드라인이라는 마필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는데 예. 그 이유가 이번 경주리가 16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입에 한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군요. 경주 편성인데 약간 끄는 마필도 있고요. 또 선행 유리형 마필도 있기 때문에 좀 앞선이 좀 치열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배하고 오다가 한 발 쓰는 그러한 마필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마필이 이 골드 라인이지 않을까. 약간 공백은 두고 나오지만 훈련 때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태감도 걸음도 제대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마필이 또 이미지가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백까지 두고 나오기 때문에 비인기마로 팔릴 걸로 보이는데 라스트 역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라인이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직전 경주에서는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했었죠. 직전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유광희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골드라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오카베 기수의 유성 타이거 5번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여기서 골드라인은 좀 비인기마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축에 붙여서 좀 중배당이 형성이 된 그러한 레이스인데 뭐
스타트 괜찮게 나왔는데 유광희 기수가 최외곽에서 크게 무리 없이 그냥 흐름에 따라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있고요. 굳이 뭐 내측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보이질 않고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앞말인데 힘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의 혈통이 괜찮고요. 목의 형제 마필들이 좀 능력마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기본적인 자질은 갖춘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경주 페이스 자체가 조금 느리게 흘러간 그러한 페이스에서 차분하게 안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맨 후미로 처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지금 외선에서 쭉 올라왔던 마필은 톱파이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 경주 이후에 1800에서 2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선에서 추진하고 올라왔을 때 먼저 스퍼트를 한 이 톱파이터를 넘어서면서 2차까지 올라오는데 이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성 타이거는 워낙에 센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앞선까지 잡아채지 못했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좀 여유롭게 외선에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라스트 200이 12초 3입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600이고 저는 좀 추입이 통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골드라인의 이 정도의 추입 탄력이라면 뭐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골드라인이 외선에서 폭발적인 추임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다음 경주에서도 이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주말에 펼쳐지는 서울 경주로 갑니다. 서울의 첫 번째 경주는 토요일 10경주 살펴볼게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혼합 4등급 1300m 경주로 펼쳐지는 10경주는 레이팅 36점의 럭키 스위트부터 레이팅 50점의 비바 트리니티까지 총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토요일 10경주는 현재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등급에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들이 대거 신청을 했는데요. 자,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에 보여준 거 없이 갑자기 잘 뛴 마필이 비바 트리니티입니다. 예. 훈련 시에 호전세는 보였는데 그 보여준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미천하다 보니까 저도 좀 훈련 때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좀 제외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걸음이 제대로 나오면서 좀 은근히 좀 센 편성이었는데 잘 뛰었습니다. 비바 트리니티가 아마 축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영철 마방의 2세마인 히포크레네 이 마필도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비바 트리니티, 히포크레네 이렇게 미국산 마필 두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국내산 마필인 샤인클로버와 위즈 브라운이 좀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 두 마필이 좀 도전세로 그리고 프로마테우스도 조금 약간 파워감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자질은 있습니다. 여기에 성불오름이라는 마필도 추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도전세로 팔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2강은 서 있고요. 거기에 한 4-5두가 도전하는 그러한 배당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추천하고 싶은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베이주 마방의 성불오름이라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데뷔 초에는 좀 빠른 스피드까지 보였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좀 능력 대비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직전 경주 좀 부진의 이유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명증이라고 해서 이 마필이 호흡이 되게 거칠어지는 그 병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직전에 성불오름이 조교 때 보면 이게 너무 심했어요. 주로에서 이렇게 조교 가는데 막 이 호흡이 거친 호흡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호흡기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경주력을 발휘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조교할 때 보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그런지 그러한 부분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불오름이 직전에 좀 부진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좀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이 끈기 있는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5위를 기록했죠. 이 성불오름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직전 경주 영상 함께 보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11번 게이트 조제로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성불오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현장에서 배당판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 이제 윤영민 기수의 청춘열차인데, 이 마필이 뭐 바람을 동반하면서 그대로 좀 입상을 했고요. 또 2착을 대천 포커스가 하면서 좀 배당이 나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기마했던 용청이나 홈런 메이커가 제대로 기량 발휘를 못하면서 좀 배당이 터졌던 그러한 레이스고, 이 성불오름은 최외선에서 좀 마필 가는 대로 곱게 좀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좀 과감하게 이제 윤영민 기수가 약간 무빙성으로 운영을 하면서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전개가 꼬였던 대천 포커스가 직선에서 막강한 추임력을 보이면서 2차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경기 결과였는데, 성불오름은 뭐 이렇게 복귀상으로만 이 경주만 놓고 본다면 좀 세게 보긴 힘든 그런 경주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냥 곱게 따라갔지만 직선에서 추진 시에 올라오긴 했지만 또 이 대천 포커스보다는 확실히 약한 그런 추진력을 보이면서 5차까지 올라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좀 호흡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이때 조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제대로 능력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도 기본 탄력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인기도에서 인기가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부터 이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불오름이 이번 경주에서는 또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셔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일요일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7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9월 11일 일요일 국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36점의 쏜살가치부터 레이팅 49점의 나봄 캐슬까지 총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현재 1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한 경주마들부터 또 승급전을 치르는 경주마들까지 대거 출전 신청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는 어떨까요? 네. 이번 경주는 좀 기본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레이스입니다. 팔리는 마필이 워낙에 많고요. 또 물론 이제 한 3마필 정도가 좀 강한 인기를 끌겠지만, 이 도전세 마필들하고 그 인기 3강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배당이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인기마는 뭐 추임력 좋은 금화제우스, 그리고 앞선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봄캐슬과 후리바람, 이렇게 3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썬마스터, 그리고 직전에 입상한 마필들 레이크 루이스, 에클러 유머, 오피세미, 룰즈, 이런 마필들이 좀 강한 도전서로 팔리고, 또 배당마로는 킹어헤드가 거세 이후에 마필이 좀 변화가 상당히 왔거든요. 이 마필은 좀 배당마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상당히 좀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축만 잘 세우고 간다면 좀 적중시에 좋은 한 수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경주 편성입니다. 사전 인기도도 좀 예상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금화제우스라는 추임마입니다. 직전에 맨바닥에서 올라와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 추입해서 우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케이스들은 이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완전히 쓰면서 앞이 완전히 무뎌지면서 그냥 추임력 쫙 살리면서 우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직전에 이제 금화제우스가 바닥에서 추입해서 우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앞선이 페이스 안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선이 쓰는 그 레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이 많이 무뎌지면서 어부질성 입상이 아니라 자력, 추임력, 그러니까 막강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그냥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어차피 또 추입으로 탈퇴했지만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금화제우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4등급 승급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금화제우스를 선정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금화제우스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번 게이트 김동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금화제우스입니다. 초반에 밀어붙이는데도 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맨 후미 전개를 했고요. 자, 이때 이착을 한 마필이 대한천왕입니다. 단거리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주에 이제 대한천왕은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중위권에서 이제 추입으로 왔던 마필이 마중물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좀 기본기가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지난주에 3착을 했던 마필이고, 여기에 지금 선행으로 경주 주도하는 사레니킹도 이 전까지는 좀 상당히 좋은 선두력을 발휘하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앞선이 무리한 경합 양상의 전개는 아니었고, 그냥 그 사레니킹의 흐름대로 곱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였는데, 지금 맨바닥에서 이제 사코너로 돌고 있는 마필이 김동수 기수의 금화제우스인데, 외선에서 툭툭 치는데 올라오는 그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외선에서 같이 올라오는 마필이 마중물인데, 이 마필도 상당히 센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추입 탄력을 비교해 보면은 월등하고요. 또 주법이나 주폭 이런 걸 봐도 거의 뭐 한 수 이고 끝걸음의 여력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직선 타임, 그러니까 4코너에서 결승선까지 30초 2를 끊었거든요. 거의 추임마들이 끊기 힘든 그러한 직선 타임을 기록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금화제우스 이번에도 뭐 어떠한 전개든 간에 치고 올라오면서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화제우스 뭐 추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금화제우스가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신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데이 포커스는 다음 주 한가위 휴장 기간으로 인해서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인 19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인사를 미리 드릴 텐데, 모처럼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가족끼리 만나면 또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죠. 10대는 입시,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센스 있게 이번에는 이런 대화 주제는 조금 피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9월의 2주차 경마 주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19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